실내 서빙뿐 아니라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택배와 음식도 로봇에게 받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조금 낯설지만 분명 새롭고 특별한 경험일 텐데, 이르면 내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TV에서만 봤던 로봇 배달을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미 실내외 겸용 배달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는 이 기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를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국내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작해서 독일의 온라인 음식 배달 업체 딜리버리 히어로가 탐낼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한 곳. 이번 영상에서는 배달의 민족을 탄생시킨 우아한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담아볼게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배달 음식이에요. 물론 본격적인 시작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들이 즐겨 먹었던 켄터키 치킨과 함께 1984년 KFC의 한국 진출을 기점으로 이뤄졌지만, 조선말 문신인 최영련의 해동죽지를 보면 토종갱이라는 배달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런 배달 음식의 개념이 익숙하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광고 방식도 114 전화 광고에서 전단지 광고로 옮겨가는데, 기존까지 국내 배달 음식들은 대부분 전단지 광고에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합니다.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인 애플리케이션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배달앱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해요. 배달의 민족도 이때 출시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이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세상에 나온 건 그 몇 개월이 지난 후였어요. 즉, 기업이 설립되고 상품이 출시되는 일반적인 형태와 다르게 우아한 형제들은 상품이 먼저 출시되고 기업이 설립된 거예요. 어쨌든 출시와 동시에 앱스토어 1위를 기록한 배달의 민족 파워로 업계 최초로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기도 했던 우아한 형제들은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6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많이 컸다 싶을 수도 있지만, 우아한 형제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배민 쇼핑 라이브, 배민 키친, 배민 상회 등으로 사업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하면서 몸집을 키워요. 당연히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해 매출의 경우 2019년보다 94.4%가 늘어난 1조 995억 원을 기록하면서 매출 1조 달성에 성공했어요. 반면에 영업이익과 관련해서는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비용 지출과 함께 소상공인과 라이더, 코로나19 의료진 지원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하면서 112억 원의 손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역시 전체 기간을 놓고 적자의 규모를 확인해보면 1년 전과 비교해서 69.2%가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에도 매출은 2배 가까이 늘고 적자 규모는 줄어든 건데, 음식 배달 시장은 그동안에도 청년 실업이나 미혼, 독거노인층 확대로 1인과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었어요. 2017년까지만 봐도 식사 10회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5.8회, 2인 가구는 4.3회를 배달 음식이나 외식으로 해결한다고 답했을 만큼 외부 음식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서 가만히 둬도 잘 될 것 같다는 말이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사람들의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시장의 성장세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질주해요. 실제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2019년에 온라인을 통한 음식 서비스 시장은 9조 7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78.6%가 늘면서 17조 4천억 원을 기록해요. 관련된 통계가 있는 2017년과 비교하면 6.4배나 커졌어요. 여기서 기분리를 꾸준히 시청해왔던 취준생이라면 가정 하나가 쉽게 떠오를 거예요. 음식 배달 시장의 전체 규모가 커졌으니까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 거래액도 증가했겠네? 맞아요. 2018년까지 5조 원대였던 배달의 민족 거래액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2년 만에 3배가 늘어난 15조 원대를 기록했어요. 연간 거래액 증가율 역시 꾸준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19 영향이 줄었을 때도 음식 배달을 바탕으로 한 성장세가 이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큰 성장 동력으로 퀵커머스 시장에서 배달의 민족 이마트 사업을 새롭게 진행합니다. 퀵커머스? 그게 뭐야? 퀵커머스는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15분에서 1시간 안에 상품을 배달해주는 배송 서비스를 말해요. 신선식품이나 생필품 등을 도심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마이크로 풀필멘트 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에서 배달기사가 제품을 바로 픽업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새벽까지 배달해주는 새벽 배송이나 24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당일 배송보다 빠르고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일상 속 또 다른 필수 분야로 자리 잡으면서 글로벌 퀵커머스 시장은 2030년까지 4,480억 유로, 하나로 약 6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내 역시 2025년에 5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는 우아한 형제들의 사업 매출 비중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기존까지 대부분의 매출은 배달의 민족과 배민 라이더스
서비스를 통해 버는 광고 수익, 다시 말해서 배달 중개 운영 수익을 포함하는 서비스 부문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D마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상품 부문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511억 원에서 1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2187억 원을 기록해요. 물론 상품 부문에서 나온 매출 전액이 D마트 매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D마트의 지난해 8월 매출이 서비스가 출시됐던 2019년 11월보다 963.3%가 증가했던 만큼 상품 부문 비중 확대와 우한형제들의 매출 1조 원 달성에 큰 역할을 한 것 부정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한형제들은 앞으로 또 어떤 분야에 집중할 계획일까? 일단 해외 배송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데 2019년 6월에 배민이라는 브랜드로 베트남 배달 시장에 진출했거든요. 여기서 왜 베트남이었을까 궁금한 취준생들이 있을 텐데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시장은 인구가 6억 6,730만 명으로 시장 규모가 중남미보다 커요. 심지어 평균 연령도 30세 정도예요. 2025년이면 중산층만 2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경제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핵심인 오토바이가 대중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특징들과 함께 배민만의 감성과 현지화 마케팅이 시너지를 내면서 후발 주자로 발을 들이긴 했지만 현지 시장 점유율 3위에 이름을 올려요. 물론 여전히 매출과 관련해서 우한형제들은 국내에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베트남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14개국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고 최근에는 글로벌 배달 업체인 딜리버리 히어로와의 합병 역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내에 이어 해외 배달 시장에서도 조금씩 영향력을 키워갈 가능성이 커요. 자, 그리고 이 외에 배달 로봇 사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 배달 로봇은 2030년에 전체 배송 물량 처리 비중 중에서 20%를 차지하게 되면서 규모가 총 5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시장이에요. 그런 만큼 아마존을 비롯한 라쿠텐, 파나소닉 등의 기업들이 택배 배달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한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2017년부터 로봇 사업실을 만들어서 로봇 개발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는 서빙 로봇 딜리플레이트를 시작으로 실내 배송 로봇인 딜리타워, 실내외 모두에서 배달이 가능한 딜리제트 등을 연달아 선보였어요.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에 정식 상용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커요. 그도 그럴 게 배달 로봇과 관련해서 국내는 규제 질밭이거든요. 도로교통법상 로봇이 실내가 아닌 밖으로 나오는 게 불법이고 특히 배달 로봇의 경우 카메라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요.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카메라에 기반한 자율주행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서 불법이에요. 이 외에도 생활물류법에 따르면 물건 배송은 오토바이나 자동차로만 가능하고 물류 운송 역시 사람만 할 수 있어서 로봇을 통한 배달은 규제 대상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테스트 기회라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배달 로봇을 제대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했던 D마트와 관련해서도 소상공인 생존권 침해나 출혈 경쟁 같은 걱정들이 존재하는데 기존 유통업체들은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편의점들을 퀵커머스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금력을 바탕으로 퀵커머스 시장에 진출한 쿠팡 역시 당일 배송이 가능한 대형 물류센터망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고 있는 B마트는 물류 거점이 아직 30개에 불과해요. 시장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인프라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음식 배달 시장의 트렌드를 바꿔버린 우한형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봤는데 과연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음식 배달 서비스를 넘어서는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취준생을 위한 기업 분석 리포트,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기업, 알고 싶은 산업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짧고 쉽게 알려드릴게요.